매일경제신문 8월 10일 그리고 15일 토요일 오늘까지 2주차 주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 생각하고 본 자는 가까운 근심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죠. 상반기 재정적자가 엄청나네요. 작년에 2배인 110조 5천억, 그래갖고 사상 최악이래요. 국가 채무가 65조 급증해 764조고요. 작년 대비 국세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23조가요. 그래서 132조 9천억이요. 뭐 조단위 억단위 얘기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보험료 몰아서 내갖고요. 20년치 연금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30년간 연금 안 내다가 가입 1개월 만에 247개월치 내면 연금 24년치 받는데요. 이러한 분들, 이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어르신들이 작년 14.7만 명이래요. 나이만 처먹고 행동하는 건 위선자, 쓰레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런 거 다 당신네들 보험료, 당신 어른애들 받은 보험료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자손들이. 추가 기간을요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어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예요. 이런 어르신들이. 추납이 뭐냐면 국민연금을 가입한 뒤 안 내고 있다가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거예요. 도덕성이 아주 떨어진 거죠. 2년 새에 이제 공시지가가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새 30% 올랐으니까 그만큼 세금이 오른 거겠죠. 그래서 1년 사이에 재산세는 최고 30% 상승했고요. 올해 연말 종합 부동산세는 최고 3배까지 상승 예상됩니다. 근데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실업률을 나오면 늘 최악이에요. 최대고. 그래서 113만 명이 7월, 실업자 21년 만에 최악이래요.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 실업률이 보니까 2017년에는 95만 명 퍼센트인데 이제 113만 명 정도로 늘었네요. 2020년에. 그러니까 취업자 산업별 증감수를 보면 숙박과 음식업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마이너스 22% 정도. 그 다음에 도소매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이에요. 3년간 문정부가 5.4조를 쏟아 부었는데 일자리 증가율이 3.6%에 그쳤어요. 일자리는 민간에서 일으키는 게 더 빨리 증가시키겠죠.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십시오. 60대, 70대 어르신들 주식에 고합니다. 코스피가 2400선 돌파를 했죠. 고객 예탁금이요 7개월 새 2배 늘어서 27조에서 50조 늘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승하고 뭐 뜬다 이래갖고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새는 날개가 없어요. 올해 늘어난 통화량의 90%가 숏머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아니고 투기로 돌아섰네요. 저축 안 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단기 고수익 찾아서 고하는 거죠. 적금, 예금 깨서 주식, 전문식 펀드 깨서 주식. 주식이 왜 올라가죠? 지금 경제 성장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경제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투기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를 중과한대요.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투자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주거용 재산으로. 그래서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중과세 하고요. 임대차 3법 해갖고요. 보증금 이상 5% 제한하고 이제 계약갱신권 청구권, 전월세 신고 의무 부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시키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봐서 더 중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주택자는요 정리를 하겠죠.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요. 그러니까 지방에 매물이 넘치겠죠. 빈집도 늘어나고요. 지금 보니까 7월에 미입지 사유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안 팔리는 거죠. 지방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매매도 잘 안 되고요. 그 잔금 대출 미납부 되고 이래서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안 팔리는 상태면 어쨌든 1인 1주택, 2주택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 더 내는 거죠. 외국 기업이 한국을 떠난대요. 지난해
173개가 떠났대요. 외국 기업이 3배 정도 그러니까 떠났는데 173개, 그리고 진입은 56개. 그러니까 떠난 기업이 3배가 더 많고요. 여기에서 일본 기업이 26% 차지했어요. 반일 하니까 제가 일본이라도 나가겠는데요. 일본이 이제 45곳 떠났고요. 지난해 미국이 35곳, 홍콩이 17곳. 그래서 이 중에 46.2%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지잖아요. 철수 원인은요. 이제 근로자, 기업, 그다음에 지역에 부정적 영향 줄 거죠. 당연히 나가니까 취업도 안 되고 부정적 영향 주는 거죠. 볼게요. 세계 1등 상품이 몇 개 있는지. 우리나라는 7개 정도 있네요. OLED 해갖고요. 스마트폰이 1위에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시에 전 세계 3위고요. 그 중에 이제 3위 전 세계에 차지하는 거 보니까 세 가지로 제가 찝었어요. OLED 패널, D램, 랜드 프레시 메모리인데 다 삼성 계열이죠. 500대 글로벌 기업은요. 한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동이 없어요. 14곳.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중국은 66개에서 121개로 증가했어요. 4년간. 철강 12개 부문이 1등으로 올라섰고요. 현대백화점 영업이익이요. 84% 급감했대요. 문 닫을 수도 있어요. 항상 돈은 늘 퍼주는 것 같습니다. 돈은 버는 데가 없는데. 9월 말로요. 다음 달이죠. 고용지원금이 만료되는 항공, 관광 등 특별 고용 업종만 제외하고요. 요건 2개월 연장하고 나머지는 셧다운이에요. 고용지원금이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10월 이후에 어떻게 되냐? 무급 휴직 대란 이런 거. 실업자가 이제 양상되는 거죠. 어마하게. 보면 7만 업종 중에서 8%만 이제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뭐 9월부터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8% 업체도요.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실업률이요. 그리고 무급휴직자분이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취약계층 40만 명에게요. 구직 촉진 수당 300만 원 지급한대요. 6개월간 해갖고 50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버는 곳은 없는데 돈 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빚 아니에요?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16세에서 64세까지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이요.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가 243만원이 대상이고요.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취업 경험이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취업을 안 해도 돼요. 하는 노력만 해도 이렇게 준대요. 이 돈 다 너 열심히 살고 취업해갖고 세금 내는 사람 돈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돼. 이런 걸 볼 때마다. 내년 한 해만 40만 명인데 2022년에는요 50만 명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거죠. 인국공 비정규직 삭발식 했대요. 이거 참 비정규직을 그냥 말 한마디에 정규직 시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비정규직 직접 고용 계획이요. 대래 실업자 양성하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니까 실업자 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속 정규직화가 문제죠. 금값이 이번 주 그냥 폭락했죠. 확 떨어졌죠. 금값 온수당 4.6% 급락했고요. 은값도 11%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미국의 생산물가 지수 호조 등 영향이래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약화가 되고 차익 실현 때문에 이렇게 됐대요. 지금 이제 한국 내 미술 시장은요, 큰 손이 사라졌어요. 다 이제 현금화 시키고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3, 40대가 지금 미술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대부분 한 500만 원짜리 경매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과 취미로 한다는데 또 이 젊은 사람들 생각이요. 미술 경기가 침체된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고요. 황금성과 수익성이 높은 미술품 투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세금이 내야 돼요. 정부는 이제 미술품 양도 차익 과세 강화로요.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폭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SFR 발전소가 10곳 중 이제 10곳이 이제 건설 중단이 됐어요. 쓰레기 대란이 예상이 되는데 SRF는 뭐냐면 고형 폐기물 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비닐이나 폐기물을 연료를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폐비닐 플라스틱 재활용의 전기 및 열 생산하는 시설을 중단했어요. 왜? 자기 지역은 안 된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가연성 폐기물의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2015년에는 한 6,000톤에서 지금 2018년에는 이제 8,000톤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발전소 가동 중인 곳은 또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2017년에는 152개에서 지금 현재 2018년에는 148개. 이걸 더 계속 줘야 되는데 지금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근데 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300억 불 진 시장이래요. 2015년도에는 300억 달러로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5.5%로 성장 중에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SS 업계가 보조금 유지를 안 해준대요. 한전에서. 왜? 적자 때문에. 이 SS가 뭐냐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전기요금 특례를 할인 축소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흰 재생에너지, 태양과 풍력을 할 때는요, 이 SS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날씨에 의해서 이제 충전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SS 장치가 필수인데, 최근에 이 SS 장치에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한다는 거고요. 늘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도 폐지를 하고요. 특례 할인을 폐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자가 1조 2,770억이래요. 그래서 이제 특례 폐지 쪽으로 갔는데 아니 멀쩡한 원전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SS 장치를 이제 하시는 업체들은 월 100만 원 번던 사람이 이제 특례 할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15만 원 번대요. 저 같아도 안 하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교육도 문제가 있어요. AI 투입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포자 막는데요. 묻고 싶어요. 이 좌파 교육감님들과 이 얘기 하신 분들. 경쟁 없는 교육, 스트레스 없는 교육을 작년에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요?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네들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나요? 좋은 학교 가 있고 개인 교육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중들은 이런 교육 받고 수포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학습 격차를 막기 위해 그래서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한대요. 그래서 초등생 국영수 기초 학습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4만여 명 지도할 멘토 2,000명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 등 500명이요.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 3,000명. 온 오프라인 1대1 컨설팅을 한대요. 컨설팅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학부모에게 알려주고요. 참고로 2015년부터 19년까지요.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중3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 생각이에요. 대안을 얘기하면 제발 시험 부활시키세요. 중간 기말고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보게 해서 성적표 학부모한테 통보하고요. 절대평가 기준 못 넘은 학생 유급 그리고 재교육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 학교 학력평가에서 선생님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 학교평가해서 공개해서 학교도 선생도 경쟁할 수 있게 좀 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경쟁과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과 사회를 강화시킵니다. 태양광 이거 또 나오네요. 경소 10도 미만 산지에 설치해서 산사태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부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태양광 가이드라인을 어겼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산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명 개에 물린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 가구가 지금 천만 시대죠.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상대방 개를 물어서 반려동물이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또 증거 확보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말만 이런 법이지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법을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시 저기 뭐야 시장이 없죠. 성추행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838억을 써야 돼요. 그 세금은 누가 내야 되냐? 부산시, 서울시 시민들이 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요, 틱톡이 거짓말을 했대요. 뭐냐? 사용자 정보를 모아온 정황이요,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9월 15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전면 사용을 금지한대요. 영국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래요. 다른 나라 볼게요. GDP 감소 프랑스가 마이너스 13,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2, 캐나다가 마이너스 한 12, 독일 한 마이너스 10, 미국이 마이너스 9.5%인데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스위스 명품 시계는 난리가 났어요. 매출 전년 대비 1조 2,563억 늘어서 이제 4.8% 증가를 했대요. 명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이렇게 안 좋은데. 무단횡단 해갖고요, 5년간 3천여 명이 이제 사망을 하셨대요. 교통사고 중에 13% 차지하는데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마음이 급하면 빨리 저승 갑니다. 그래서 5년간 무단횡단 사망자는요, 3,054명이에요. 제발 법규 준수하세요. 목포를 사랑하는 이 아줌마 손혜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났네요. 이런 분이 대표적인 위선자라고 봅니다. 근데 저기 뭐야, 징역하면은 자기 재산 다 환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봐야죠. 김정은이요, 북한이 이제 수해 피해 외부 지원을 안 받겠대요. 통일부에서 막 주려고 했는데 안 받겠대요. 아니, 우리나라 수혜자부터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부터 먼저 도와주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보면. 미국 구체를 떠나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 베팅한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가 보기엔 투기예요, 투기. 투기판이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 미국채를 팔고 위험자산은 일용 중이에요. 다 같이 한 번에 무너지자 이거 아닌가요? 이스라엘과 UAE가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노벨상 감이다, 엄청난 돌파구다, 이렇게 자아자찬은 뭐 극에 달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별 수단을 막 쓰는 것 같은데 봐야죠 뭐. 이집트 및 요르단 이어 세 번째 수교를 했어요. 중동을 보면은 이제 파란색 같은 게 순위파고요, 주황색이 시아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요, 이집트, 요르단, UAE가 이제 지금 수교를 맺은 거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 바레인, 오만이 수교를 맺을 거예요. 순위파가 다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어디를 대항해서? 이란을 대항해서. 그래서 이란은 목을 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